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우리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 우리 부동산 중개업자 의무법정교육, 직업윤리 시간입니다. 자, 직업윤리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우리 직업윤리 확인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직업윤리는 뭐 윤리 다 모르시는 분이 없는데, 여기는 제 카페예요. 카페 이름은 김하연 박사 실무교육센터입니다. 일로 오시면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여기로 오시기 바랍니다. 밴드도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밴드도 가입해 주시고요. 부동산 정보화 교육 시간에 밴드도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 공인중개사 직업윤리인데 중개보조원 직무교육도 윤리가 들어가는데, 우리 실무교육뿐만 아니라 연수교육, 직무교육 다 들어가요. 자, 부동산 중개업의 직업윤리가 강조되는 이유는 뭘까요? 그거는 부동산의 사회성, 공공성 등에 대한 평가 주체 책임이 극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직업윤리의 내용 및 운영 방식에 따라 직무에 대한 순결성과 성실성의 강화로 고도의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장에서의 신뢰도 제고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 제1장에서는요, 제1장에서는 부동산 중개업에 대한 직업윤리 살펴봅니다.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의 직업윤리 살펴봅니다. 또 중개보존도 우리 직업윤리 공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직무교육, 연수교육, 실무교육 윤리가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학습 목표는요, 법률상 개업 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윤리 규정을 통하여 중개 및 중개부조인의 직업윤리 원칙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윤리 강령의 기본 원칙과 사업 성공 전략을 습득합니다. 자, 직업윤리에 대해서 우리 공인중개사법 요거 확인해 볼까요? 그거는 29조죠, 여러분. 29조. 중개업자의 기본 윤리 등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중개업자 및 소속 공인중개사는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 관련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자, 중개업자 등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금지행위 살펴봅니다. 금지행위 공인중개사법 33조. 여러분들 자격증 취득 과정에 열심히 공부하셨죠? 첫 번째 제9조의 규정에 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거나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 두 번째 사례 증여 그 밖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33조 3항에 규정에 한 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 이런 건 금지가 되고 있어요. 세 번째, 당해 중개 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상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네 번째는요, 관계 법령에서 양도, 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 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 교환 등을 증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이런 건 금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여기죠? 그 다음에 거래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자기계약 쌍방 대리는 금지가 되고 있죠?
자,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 6번째, 탈세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 또는 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나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이런 것은 금지 행위에 해당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우리 직업윤리니까, 우리 부동산 중개업자의 직업윤리니까 개업 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존의 직업윤리니까 도덕과 윤리 그리고 양심 살펴봅니다. 자, 도덕과 법 첫 번째, 인간이 지켜야 할 도리 또는 바람직한 행동 기준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요, 동양에서 도덕이라는 말은 유교적인 어감이 강하죠. 실상 유교 이상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여 근대에 이르서는 흔히 윤리라는 용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스어, 라틴어, 독일어 모두 습속, 예로부터 어떤 사회나 지역에서 내려오는 고유한 관습과 풍속이라는 뜻인 것처럼 원래 도덕이란 자연 환경의 특성에 순응하고 각기 그 집단과 더불어 생활하여 오던 인간이 한 구성원으로서 살아간 방식과 습성에서 생긴 것입니다. 즉 생활 양식이나 생활 습관의 경험을 정리해서 공존을 위해 인간 집단의 질서나 규범을 정하고 그것을 엄격하게 지켜나간 데서 도덕은 생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도덕과 법은 같은 근원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자, 네 번째, 다만 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 법은 사회 외적 규제로 그리고 도덕은 개인적 내지 내적 규제로 자연히 분화되고 진화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윤리 한번 생각해 봅니다. 윤리 생각해 봐요. 윤리. 자, 첫 번째 윤리의 윤자에 대한 사전적인 풀이를 보면 무리, 또래, 질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무리, 또래, 질서 등 여러 가지 뜻이 있으며 이 자에는 이치, 위법 또는 도리 등의 뜻이 있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사전적 의미로는 그리스어 에티켓에서 유래한 말로서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 자, 사투리로 요천의 시골에서 어떤 분이 에티켓트 그러시더라고요. 자, 그거 아니죠? 곧 실제 도덕 규범이 되는 원리, 인간이 행해야 될 올바른 길이며 공동의 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물리가 사물의 이친 것처럼 윤리는 인간관계의 이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유교에서는요, 대표적인 인간관계로 부자, 군신, 부부, 장유, 붕우라고 표현되는 이른바 오륜을 들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물리는 자연에 있어 사물이 언제나 그렇게 나타나는 이치지만 윤리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윤리는 인간의 자유에서 실현돼야 할 이법입니다. 그것은 존재하는 이법이기보다는 당위로서의 이법입니다. 그러므로 오륜에 대해서는 그것을 실현해야 할 태도, 즉 덕목으로서 친, 의, 별, 서, 신 등이라고 하는 이른바 오상이 강조되고 있어요. 자, 이번에는 우리 삼강오륜 생각해 봅니다. 유교에서 기본이 되는 도덕 지침이라고 알려져 있죠. 공자의 맥을 따르는 유교의 근본은 오륜이고요.
정치적 목적으로 마련된 것이 삼강입니다. 삼강의 폐해로 인해 유교가 권위적이고 가부장적인 사회로 만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건 맹자에 나오는 말이죠. 그러면 첫 번째 삼강, 군의신강이 맨 처음 나오죠. 임금과 신하 사이 둘이, 신하는 임금을 섬기는 것이 근본이다. 이게 군의신강이죠. 두 번째는 부의자강 나와 있어요. 요거는 어버이와 자식 사이의 도리입니다.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 근본이라, 그런 얘기죠. 자, 세 번째 부의부강입니다. 부의부강. 요건 남편 부자, 이거는 처 부자죠. 자, 남편과 아내, 처 사이에는 아내는 남편을 섬기는 것이 근본이다, 그런 얘기죠. 근데 이게 현대 산업사에는 좀 안 맞아요. 왜? 아니, 저도 결혼 초에는 우리 집사람이 저를 섬기는 듯 하더라고. 꼼짝도 못 하더라고. 반말도 안 하더라고. 시키는 대로 하더라고. 근데 요즘엔 집에 들어가면 먼저 시비를 거네. 먼저 시비를 걸어. 자, 오늘도 어떻게 무사히 지나갈까? 왜 이렇게 잔소리가 심해, 여자들이. 여자들이 50대가 되니까 잔소리가 심해지네요. 자, 요것은 현대 산업사는 안 맞는데 서로 존중을 해야 되겠죠. 두 번째, 오륜입니다. 오륜. 오륜은 부자유친, 군신유의, 부부유별, 장유유서, 붕우유신 등 5가지죠. 인간이 지켜야 할 도리로서 오상 또는 오전이라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 부자유친 생각해 봅니다. 부자유친. 자, 어버이와 자식 사이에는 친함이 있어야 한다, 그 얘기죠. 부모와 자식 사이는 사람이 태어나서 가장 먼저 맺는 인간관계이고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 가장 친한 관계입니다. 더구나 이 관계는 천륜인 만큼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거나 바꿀 수도 없는 절대적인 것이죠. 그래서 오륜 중에서도 첫 번째로 꼽습니다. 선택하거나 바꿀 수 있어요? 큰일 나죠. 전부 금수저 해버리지. 요즘 금수저, 흑수저, 뭐 중간에 은수저 뭐 유행하고 있죠. 전부 금수저를 선택해버리지, 전부. 자, 선택권 없어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자, 두 번째는 군신유의 생각해 봅니다. 이거 아시는 분 많아요. 임금과 신하 사이에는 의로움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군신유의는 부자유친과 같은 혈연적 관계가 아니라 후천적인 인위적 결합에 기초해 제시된 윤리규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군신의 관계는 곧 국가와 사회를 다스리기 위한 목적 아래 결합된 관계죠. 군주는 통치의 주체이고 신하는 그 군주를 보필, 섬기는 관계입니다. 따라서 군주와 신하의 관계를 결속하는 의리를 실현하기 위한 군신 쌍방 간의 윤리덕목은 임금은 의로해야 하고 신하는 충성스러워야 한다, 이런 것이죠. 그러나 임금의 권위가 절대시되던 봉건 국가에 있어서는 임금의 의보다는 신하의 충이 한층 더 강조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리하여 군신 간의 윤리는 충으로서 대표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날 정치도 보면 충이 너무 강한 분이 있어요. 오늘날 군신유는 임금이 아니라 국가에 대한 것으로 대체하면 타당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우리 부부유별 생각해 봅니다. 자, 이거 옛날 거라고 무시하면 큰일 나요.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서로 존중하면 돼요. 자, 부부 사이에는 구별이 있어야 한다, 그 얘기죠. 남자로서의 남편과 여자로서의 아내, 부부로서 살아가는데 분별함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분별함이란 남편은 남편으로서 본분이 있고 아내는 아내로서 본분이 따로 있으니 이를 잘 헤아려서 서로 침범하지 않고 잘 지켜야 한다는 말이죠. 자, 남녀유별이라는 말과 함께 남녀 간의 차별이라고 생각하여 과거 봉건사회에 남전여비 사상, 남전여비 쑥 들어갔죠.
남전여비 사상에 나온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이 있으나 여기에서 유별이란 남자는 생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씩씩하게 굳세며 강하고 돈 벌어라 그런 얘기 여러분 돈 벌어라 돈 많이 벌고 있습니까? 앞으로 개업하시면 돈 많이 벌어야 돼. 여자는 여자다워야 한다는 뜻이므로 이는 남녀간의 불평등한 윤리가 아니라 오히려 남녀간의 평등한 윤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남전여비가 어디 있어요? 남녀 평등에서 여성 상위 시대로 넘어갔어요. 여자분들이 목소리가 너무 큽니다, 여러분. 자, 자녀를 낳아 기르고 교육하는데도 아버지로서의 남편과 어머니로서의 아내의 본분이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자, 아버지는 엄격하게 대하고 어머니는 자애로서 감싸 주어야 자녀가 강직하고 훌륭한 인격을 갖추게 됩니다. 부부 사이가 비록 사랑하는 사이라 할지라도 서로 인격을 존중하고 자신들의 본분을 서로 지키는 분별함이 있어야 부부간의 사랑도 영원할 수 있는 것이며 가정생활도 원만해지고 사회도 좋아지고 국가도 좋아집니다. 그래서 옛날 거라고 무시할 게 아니라 현대판으로 우리가 국가를 놓고 생각을 해서 잘 조화를 시키면 오히려 윤리에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네 번째 장유서 생각해 봅니다. 장유서. 자, 이거는 많이 퇴색이 됐는데 어른과 아이 사이에는 차례와 질서가 있어야 한다 그런 뜻이죠. 자, 어른과 아이 나이에 따른 사회 질서를 정립하는 철학이에요. 구분은 있어야지. 옛날에는 저도 시골 출신이지만 어르신 나오셨습니까 하고 연세가 많으신 분은 무조건 인사를 했어요. 요즘엔 그런 게 없더라고. 그래서 어른은 젊은이를 사랑하고 젊은이는 어른을 공경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 동양의 미덕이었어요. 서양사회에서는 나이에 따라 공경하라는 도덕률 자체가 없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기에 우리 언어에는 존비칭의 구분이 발달되어 있지만 영어는 직위에 따른 존칭은 있어도 나이에 따른 존칭은 없습니다. 장단점이 다 있어요, 이게. 그렇죠? 자, 다섯 번째, 부무유신 우리 생각해 봅니다. 친구 사이에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친구 사이에는요.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어요, 여러분. 항상 서로 사귈 것을 찾아 함께 어울리며 살아갑니다. 어릴 때 함께 놀며 자란 중마고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학창 시절에 하구나 동창, 군대 전후, 사회 나가 사귄 동료, 회원, 동호인 등은 벗이 많습니다. 저도 강의를 전문으로 하다 보니까 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옛날 20년 전에 모 대학의 야간반을 강의하는데 거기에 군대 동기가 와 있더라고. 왜? 거기에 그 MOU를 해가지고 단체로 오더라고요. 현역 군인들이. 그래서 제가 옛날 군대 동기를 가르친 적이 있잖아요. 아니 심지어는 고시학원에서 공부하러 왔다 하더라고. 어? 법무사를 공부하러 왔대. 근데 알고 봤더니 어서 많이 본 친구야. 알고 보니까 초등학교 동창이잖아. 자, 그렇지만 어떠한 벗이든 벗과 서로 사귀는 데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전에 공인중개사학원에서는 초등학교 남자 동창, 여자 동창 다 만났을 뿐만 아니라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우신 저를 가르친 은사님도 봤어요. 퇴직하고 오셨다 하더라고. 공인중개사 공부하겠다고.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자, 중국의 대철학자 공자도 정치 원칙을 묻는 제자 자공에게 첫째로 경제적 안정, 족식, 둘째 자주 국방, 족병, 셋째 신의의 사회, 민신의 구현이지만 이 중에서 위정자나 백성들 사이에 신의가 없다면 정치나 백성도 존립할 수 없다고 했다는 겁니다. 맞는 얘기죠. 또 중국 노나리 사상가 증자는 삼성의 하나로 믿음을 중시했어요. 그래서 벗과 사귀는데 믿음이 있었는가 하며 날마다 스스로 묻고
반성했다는 겁니다. 역시 옛 성현들은 어딘가 달라요. 자, 이번에는 우리 세 번째 양심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양심은 개인이 자기 자신의 행위, 의도, 성격의 도덕적 의미를 올바르고 착해한다는 의무감과 관련지어 파악하는 도덕 의식을 말합니다. 자, 양심은 대개 문화나 교육에서 주입되는 것이죠. 여기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어떤 행동의 도덕적 특성에 관해 직관적으로 권위 있는 판단을 내리는 것으로 우리가 보통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세 번째, 역사적으로 볼 때 거의 모든 문화는 양심의 존재를 인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고대 이집트인들은 양심의 명령을 어기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는데, 왜냐하면 사람은 양심의 인도에서 벗어나면 반드시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네 번째, 몇몇 신앙에서 양심은 신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신뢰할 만한 행동 지침으로 여겨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힌두교 신자들은 양심을 우리 내부에 살고 있는 보이지 않는 신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서구 종교 집단 중에서 프렌드회, 퀘이커 교도라고 하는데, 양심이 신의 내적인 빛을 이해하고 행동을 통해 그에 반응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자, 다섯 번째, 종교적 맥락 이외에도 철학자, 사회과학자, 심리학자들은 개인적 측면과 보편적 측면에서 양심을 이해하려고 했던 것이죠. 양심을 옳고 그름에 대한 지각을 결정하는 타고난 직관력이라고 보는 견해를 직관주의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여섯 번째, 양심을 미래 행위로 유발하는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누적된 주관적 추론이라고 보는 견해는 경험주의입니다, 여러분. 경험주의. 자, 일곱 번째, 한편 행동주의 학자들은 양심을 특정 사회적 자극에 대한 일련의 학습된 반응으로 봅니다. 20세기의 지그문트 프로이트 유명하죠. 초자를 주장하면서 양심에 관해 설명했습니다. 자, 프로이트에 따르면 초자라는 것은 성격의 주요 요소로서 아동이 부모의 인정과 처벌을 통해서 도덕적 가치를 결합시킴에 따라 형성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아동이 부모의 인정과 처벌을 통해 도덕적 가치를 결합시킴에 따라 형성되면 그 결과 내면화된 일련의 금지, 비난, 억제는요, 양심으로 알려진 초자의 일부분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자, 여덟 번째 넘어갑니다, 여러분.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그리고 고객이 다 같이 좋을 때는요, 전문가 이전에 인간으로서 올바른 행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네 번째, 5대 덕목 인의예지신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5대 덕목의 뜻은 뭡니까, 여러분? 유교에서 말하는 인의예지신은 인간이 지켜야 할 5가지 기본 덕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옳음과 함께 유교윤리의 근본을 이루고 있어요. 자, 맹자가 주창한 인, 의, 예, 지 4가지 사덕에 한대 유학자 동중서가 한 가지 신을 덕으로 보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기본적인 덕목이 5대 덕목이 된 것입니다. 또한 인이 예지신을 오상의 덕이라고도 하는데 한자로는 오상지덕 이렇게도 부르죠. 자, 맹자가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이분이? 자, 맹자가 말하기를 측은지심은 인이요, 수호지심은 의고, 사양지심은 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십이지심은 지라고 했어요. 인이지는 바깥
바깥 채소로부터 나에게로 녹아들어온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어서 고유한 것이라며 사덕을 주장했습니다. 한대 동중서는 인의예지라는 사덕의 기초에 신을 더하여 대저 인의예지신은 오상의 도로로 왕자가 의당 배양하고 지켜야 하는 바이다 라고 하여 인의예지신을 일컬어 오상의 도라고 하고, 오상은 국가를 다스리는 왕자가 의당 배양하고 또한 구비할 5가지 부력의 도덕이라고 하였던 겁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오상의 기본 덕목 넘어갑니다. 오상의 기본 덕목. 자, 오상은요, 여러분, 인간에게 부여한 보편적인 본성이어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내심으로부터 이를 준수할 것을 요구하게 된 겁니다. 자, 인간이 지켜야 할 5가지 기본 덕목을 알아보면, 이는 측은지심으로써 불쌍한 것을 가엾게 여겨 정열 나누는 마음. 의는요, 수호지심으로 불의를 부끄러워하고 악한 것을 미워하는 마음이죠. 얘는요, 사양지심으로 겸손하여 남을 위해 사양하고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지는요, 시비지심으로 옳고 그름을 가릴 줄 아는 마음이죠. 신은 광명지심으로 중심을 잡고 가운데 바르게 해서 밝은 빛을 내므로 믿음을 주는 마음이라 했습니다. 자, 여러분, 4번째 넘어갑니다. 하지만 문제는 뭘까? 지나치게 인자한 사람은 세상이 그를 얕잡아 우습게 하는 상황이 생겨났습니다. 지나치게 의로운 사람에게는 적이 많은 법이고, 지나치게 예를 갖추는 사람은 간사한 분으로 오해를 받기 쉬워요. 제가 전에 지나치게 인사를 잘했더니 비굴한 거 아니냐, 이런 시각으로 보는 견해가 있더라고. 자, 지나치게 지혜로운 사람은 사기꾼이 아닐까. 너무 잔머리가 많이 들어가는 분이 있죠, 요즘도. 경계 대상이 되기 쉬우며, 지나치게 신이로서 남을 잘 믿는 사람은 다른 분에게 이용당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자, 5번째, 그래서 중도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5대 덕목 중에도 중도가 있다 했음이니 치우쳐 사랑하거나 미워한다는 평을 받지 않는 것이 인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모두 옳다거나 모두 그르다는 평을 받지 않는 것이 의라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강하다거나 너무 의만 따른다는 평을 받지 않는 것이 예라는 겁니다, 여러분. 방자하게 총명을 뽐낸다는 평을 받지 않는 것이 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함부로 낭비하고 과한 욕심을 부린다는 평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 신이라는 거예요, 신. 예. 그러면 6번째 또 다른 뜻 확인해 봅니다. 6번째 또 다른 뜻. 자, 이는 왼손의 책 속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의는 오른손의 칼자리에서 우러나오는 것은 의이며, 얘는 밖으로 높이 받들어 하늘의 이상을 실현하는 것은 예이고, 지는 안으로 깊이 통찰하여 땅의 문명을 실현하는 것은 지라고 했다는 겁니다. 신은 믿는 바가 치우침이 없고 굳건해야 신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7번째,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편향된 행동 확인합니다. 자, 어떤 지도자가 어질기만 하고 의롭지 못하면 멍청한 인간이 된다, 그런 견해가 있고요. 어떤 지도자가 의롭기만 하고 어질지 못하면 철판이 될 것이고, 어떤 지도자가 예법만 지키고 지혜롭지 못하다면 문명을 못 낼 것이며, 어떤 지도자가 지혜롭지만 예법을 모르면 질타를 당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지도자가 믿음이 있으되 치우침이 크다 하면 불신을 초래한다고 했습니다. 자, 8번째 자연의 비유 4개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 이는 봄에 씨를 뿌리면 온갖 잡초를 막나여 모든 싹을 튀어내는 인자한 덕을 말합니다. 두 번째, 의는 가을 서릿발에 알맹이와 쭉정이로 옥석과
선악을 분명히 가르는 것을 말하죠. 세 번째 예는요. 예, 여름철에 밖으로 높이 성장하여 상하 유서와 좌우 유별을 분명히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네 번째 지는요. 겨울철에 내면으로 깊이 침잠하여 핵심과 전공 및 엑기스를 응축해내는 것을 말합니다. 다섯 번째 시는요. 이니에지를 방편으로 삼아 사람의 말에 믿음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아홉 번째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 아홉 번째 서울의 사대문 나와 있죠? 자, 아홉 번째 들어가기 전에 우리 직업윤리 제1강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9번부터는 우리 제2강 시간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